그러니까 그게 참 이제 여러 가지 오해 또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데 네. 뭐 국민참여당과 통합하자는 것 내가 제일 먼저 제안했고 엄청난 논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차별 수도 얘기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당원도 아닌 분이 도대체 누구하고 네. 그런 논쟁을 했느냐. 그러면 옛날 민주노동당은 무슨 일종의 지하 지도부 같은 게 있었던 거냐.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그 말이 사실이면 이석기 의원의 자기가 먼저 제안했고 엄청난 논쟁을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해야 된다 설득했다. 예, 그러면 그런 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있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각자가 당원으로서 당 밖에 어떤 모임을 하고 이런 건 자유니까. 근데 좀 표시 안 나게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당원들이 알면 몹시 기분이 나쁘잖아요. 표시 안 나게 해야 돼요? 예,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야. 표시 안 나게 하면 해도 되나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처가 당원이 아닌데 아직 밤에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갖고 와서 당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고가 되는 소위 말하면 어드바이저 어떤 필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 밖에도. 근데 그런 거라면 건전하고 좋은 것인데 그게 당하고 이렇게 사업상 거래를 많은 큰 규모로 하는 업체의 사장이고 그렇죠. 또 당원도 아니고 네. 그런 분이 당의 통합과 진로에 관해서 제안하고 엄청난 논쟁을 해서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봐요. 예. 김재현 의원의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하여튼 답장을 바라고 보낸 편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냥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나의 본심과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라는 게 네. 라쇼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어떤 하나의 대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 인용된 여러 것에 대해서 네. 사실 그것이 이런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는 무의미하다. 없고 그것은 저와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김재현 의원의 기억, 김재현 의원의 해석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구나 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구나 김재현 의원의 생각을 많이 아는 데 도움이 됐죠. 그 편지가. 그 편지가 길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동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거할 때는 다 김재현 동지. 다 동지라고 했어요? 예. 원래 국민참여당도 당원끼리 동지라고 하세요? 예, 그러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국민참여당에서는 네. 님자를 붙였죠. 되게 유시민님. 예, 저보고 이제 천맘님이라 그러고. 예, 제가 닉네임이 별명을 천맘이니까. 해서. 예, 예. 저도 아무개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네. 무슨 삼불곰님 이런 식으로. 동지라고 불렀을 때 굉장히 정겹게 느껴졌다 해서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큰 의미 없이 여쭤본 네. 거고요. 또 하나는 토론회에 나갈 때 청년 비례대표의 부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라쇼몽이에요. 예. 그래요? 예. 라쇼몽이에요? 예.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송 토론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네. 이게 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네. 실제 화면에 나가는 것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네. 일반적으로 토론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뭔지 네. 과거에 제가 토론자로 나왔을 때 실패한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김재현 후보 개인도 조금 국민들께 잘 보이고 당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좀 조언을 하는 그런 거였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편지 곳곳에도 나왔고 편지의 마무리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당원들이 가슴 아플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청년 동지들의 뜻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적 이용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아니,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네. 정치 논리를 항상 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정치를 안 하고 딴 걸 하시나? 그 정치 논리 또는 정치적 이용이라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환멸과 어떤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으로써 자기의 지성을 과시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용어거든요. 또는 본인도 정치를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시는 우리 대통령 같은 분,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자기가 하는 일은 국가를 위한 거고 반대하는 건 정치 논리다. 이런 논법이에요. 그것은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될 논법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재현 의원이 어떤 뜻을 한 건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부정이 3월 20일에도 인지됐는데 미리 밝히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분당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분당 이후의 득실에 대한 정치적 계산, 또 그것이 야권 연대에 미칠 것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해서 정치적 계산, 정치적 계산이 꼭 부정적이거나 그걸 다 해야 돼요. 아니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떤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정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고상한 동기에 입각한 나의 정치 행위의 결과가 내가 받들고자 했던 국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라면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을 다루는 일이고 국가 권력에는 폭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합법적 폭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분석하고 이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도 해야 되고요. 작전도 짜야 되고요. 때로 타협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주 굴욕적인 수모를 감수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러면 이제 정치적 계산은 정치에서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신 걸 납득하겠고요. 네, 그거 안 하고 네. 정치하면 바보죠. 그런 차원에서 당권파는 분당을 해도 의석수가 10석인데 비당권파는 의석수도 별로 없고 분당을 하면 예전에 앞에 계신데 여쭤보기 참 그런데 유시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분당 탈당 전문 이런 얘기 있고 노회찬 또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각자의 또 그 정치적인 탈당했었고 없앴었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죠. 근데 그 구구절절히 저보고 무슨 당 해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일일이 논박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를 싫어하니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정치에서는 싫으면 원래 연애할 때도 상대가 마음에 들면 떠나라. 뾰루지도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미우면 발뒤꿈치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건 또 그분들 자유고 저희는 한국 정치가 도돌이표 악보로 네. 치면 네. 앞뒤에 도돌이표가 있어서 네. 계속 같은 멜로디만 연주하는 네. 여기에서 좀 다양성이 더 생기고 또 정치에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가려면 제3의 진보정당, 제3세력으로서의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고 10%의 국민이 이런 구상을 지지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존재해야 될 시민권은 있다. 통합진보당이. 우리 정치의 이력 한 주역으로서의 시민권을 인정받은 만큼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 지금 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230만 표의 유권자들의 신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더 쇄신하고 더 좋은 정당으로 이렇게 나가보자. 이런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당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신당동을 좋아합니다. 신당동은 간 적이 여러 번 있지만 분당동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분 어쩌라고 분당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분당에 출마 안 하시면 되니까? 분당이라는 이름이 알겠습니다. 예, 저도 농담한 거예요. 예. 편집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하셔서 편집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농담한 건데. 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10.3%, 200만 명여 명의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그 지지를 보내준 건데 비당권파가 이 부정이나 부실의 문제를 알았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다. 미리 얘기했어야 된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이제 막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느낌이 되게 안 좋았는데, 네. 지금 전면 조사는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겁이 나냐면, 진실이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당장 밝히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때 이틀을 앞두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이 혼돈에 빠지고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은 선거를 못 치르게 될 거고 야권 연대는 파산하게 되고 악영향은 민주당에까지 민폐로 갈 거고 그럼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 그때로서는 팽팽한 선거라고 봤는데. 정권 심판을 외쳤는데. 예, 근데, 그럼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 가능한데, 그럼 이 예측 가능한 결과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우리들의 양심. 이것 사이에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책임이 있는 행위일까? 이런 고민들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깊게 했습니다. 했고 이걸 당장 선거 전에 전면 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뭐 전면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미뤄볼 때 그것이 각 몰고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기될 수 있는 도덕적 비판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기로 하고 가자. 제 마음에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덮고 가자. 이런 생각도 있으셨어요? 아니, 덮을 수는 없죠. 밝혀질 것이다 하셨어요? 일시적으로 무엇이 안에 들었는지는 몰라요. 거기 심각한 선거 부정이 있는지 단순한 선거 실무상의 그런 부실이 있는지 그때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느낌이 좀 안 좋은 것이죠. 이 마음속으로 두 갈래예요. 진짜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선거 끝나고 조사를 할 텐데 그런 소망과 엄청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 이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토로하신 거예요. 예, 예. 무서웠다. 예,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고 부정부실의 얘기가 나오고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이게 하루하루 정말 점입가경이 됐잖아요. 예. 트위터에도 하늘이 파랬다 노랬다 한다고. 예, 그날이 그날 제가 그거 쓰신 거예요. 하늘이 파랬다 노랬다. 예,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큰 문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좀 파랗게 보이다가 이거야. 마음속에 혹시 큰 문제면 어떡하지 이런 의문이 들면 하늘이 노랬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늘이 노래졌네요. 예,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정희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